인생역전 사주쇼 아브라의 사주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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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도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자다가 한 두세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잠도 네. 잘 안 오고. 저는 네. 그래도 컨디션 괜찮은데. 오. 네, 잠 잘 오고 평소보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관이었는데도 괜찮으셨나봐요. 지쳐서 빨리 잠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힘든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밤비님은 잘 보내시고 계세요? 몸 좀 아프셨다고. 네, 저 요번 달에 계속 쭉 아파가지고 네. 네, 좀 고생했죠. 밤비님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아팠던 것 같아. 탈이 근데 잘 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쵸. 이렇게 쭉 계속 내내 아프진 않는데 한번 아프고 막 2, 3일 좀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한 달 내내 좀 오히려 약간 좀 키가 크고 좀 그런 여성분들이 좀 몸이 오히려 더 허약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나 만났던 친구들 다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되게 저- 약하고 막 네. 체력도 없고. 맞아요. 밤비님 키가 이제 185 되시니까. 네, 맞아요. 그 정도 되거든요. 제 생각에 여성분들이 키가 크면은 이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요. 맞아요. 그쵸? 네. 이게 끝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제 심장이 또 같이 커야 되는데, 음. 그게 좀 안 돼서, 네. 펌프질이 약한 거죠.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심장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약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혈액순환제나 아니면 사우나 이런 거는 그냥 잠깐이고 진짜 심장이 터질 듯한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키가 좀 172 정도 되는데 이미 6학년 때 68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몸이 좀 차고 좀 허약했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차피 좀 더 심장이 더 크니까 여성분들보다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좀 작으신 분들이 이게 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뜨끈뜨끈하고 네. 몸도. 친구들 보면 진짜 오히려 작은 친구들이 더 야무지고 네, 잠도 네. 더 안 자고 안 먹는데도 되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작은 심장으로도 예. 심장 강화 훈련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지 마요, 이제.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이따 나갈 때 걸어서 내려와. 예. 여기 11층이잖아요. 올라올 에이. 때 걸어서 올라오고. 차라리 여기 창문 열고 미세요. 롯데월드 타워도 가끔씩 한번 올라왔다 오고 그러면 그때 다 그렇게 했어. 그 나이 때. 29, 다 걸어서 봤어. 이럴 수가. 등산도 좀 많이 하면 도움 돼요.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거 안 하면은 평생 안 좋아요. 근데 요번 달에 안 그래도 목일간들이 운동하기 좋은 달이라고 네. 하셔서 운동 시작하려고요, 안 그래도.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사주는 그 한의학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담 오시면 자기가 어디가 아프고 안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양약 같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 아파서의 양약은 바로 먹으면 좀 치료가 되는 그런 거지만 이제 사주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사주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가요? 그러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닌 거거든요. 사주에서 표현될 때는 예를 들어서 밤비님이 뭐 위장이 안 좋다 그래도 실제로는 혈액순환의 문제로 안 좋은 거니까 결국엔 심장이 문제인 건데 양약은 이제 위나 장만 치료하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이요? 안 되죠. 위장만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그러니까 위장병이 잘 나서 회사에서도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같이 못하고 이러니까 다들 벌써 그러면 어떡하냐고 저주받았냐고 막. 그러니까 양약은 이런 거예요. 위에 그냥 통증을 줄여주는 약이라든가 위산을 조금 더 뭐 부족하면 많이 하거나 줄여주거나 이런 건데 당연히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심장 마사지 이런 거 이런 거 누워 계신 이거 저희가 그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 호흡 멈춘 사람 갈비뼈 다 부서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남양 특집. 예, 여름 때마다 하는 남양 특집인데 우리 밤비님이 또 되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예, 살인마 매니아입니다. 네. 사이코패스 매니아. 예. 네. 왜요? 주변에 좀 있나요? 저기 지금 제 눈앞에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아, 누구요? 천번님이요. 이 자리에도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느껴지나요? 네. 소시오패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시오패스를 딱 느낀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대.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왜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같은 종끼리는 원래 구분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료를 알아보는. 그럼요. 원래 마약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마약하는 사람 알아본대잖아. 예. 같은 진짜 동물들끼리도 호랑이는 호랑이를 알아보고 이런 것처럼 같은 자기 종을 알아보니까 저를 알아봤다는 거는 밤비님도 아니, 전 연구가 그렇다고 할 거예요. 아무도 눈치 못 챘는데. 아니, 방송 듣는 분들 많이 그런가요? 그동안 선생님 많이 생각보다 자기를 노출하셨는데. 좀 피 파란색이고 이런 거 좀 방송에 티나지 않았어요? 원래 자기가 사이코패스 티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럼요. 티 안 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잠실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용의자인가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 남양 특집은 여러 가지 이제 살인마 얘기랑 뭐 무서운 얘기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밤비님 주변에 약간 좀 사건들 이런 얘기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연애 방송이니까 남녀 사이의 문제들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아내가 매일 빠뜨리지 않고 약을 침대로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남자는 눈물을 흘렸대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뭔가 이상한 약을 주는 거죠. 이게 먹으면 좀 안 좋은 약 같은 거. 그래서 그 생각에 남자는 실행에 옮겼어요. 아내가 베란다에서 세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바로 몸을 던졌어요. 딱 진짜 던지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죽기 전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흘러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층에 딱 도달을 했는데 베란다에서 세탁물을 말리고 있는 아내가 보였는데 앞을 본 아내와 시선이 딱 마주쳤대요. 근데 아내의 입이 웃고 있었대요. 거기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사람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 남자 시선으로 하는 거예요? 네. 무섭죠? 네. 소름 돋지 않나요? 네. 저 이런 얘기 맨날 찾아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남편이 자살했는데 딱 그렇게 웃고 있다니. 무서워. 네. 별로 안 무서운 거. 안 무섭나요? 이게 뭐지? 나는 뒤에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메마르신 분들. 네. 뭐 이런 가정도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요새는 쇼윈도부도 많고 서로 정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 이러시니까 좀 부부관계를 진짜 남자분들은 잘해야 됩니다. 진짜 부인이 음식을 못할지 몰라요. 그거 걱정되신 분들은 통조림만 드세요. 네.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이거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밤비님도 아셨죠? 네. 대구에서 일어난 장모 씨의 이야기. 젊은 청년. 청건님도 아셨나요? 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막 오래된 얘기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맞아요. 네. 실제 사진도 이 사람 사진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잘생겼어요. 뒤에 결말부터 얘기해드리면 아주 좀 연쇄살인 같이 한 사람이고요. 그냥 처음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고 실제 해병대도 나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군생활 하면서 후임병을 폭행해가지고요, 가혹행위해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러면 징역은 안 살고
네. 아마 영창 정도 갔겠죠. 네. 와, 근데 군대에서 그 정도 나왔으면은 네. 진짜 지독하겠다는 얘기네. 지독하게 한 거죠. 왜냐면 해병대는 원래 지독한데 거기서 찔렀다는 거는 완전 쓰레기였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쓰레기하고 쓰레기였다는 거야. 예, 예. 웬만해서는 부터 엄청 심하잖아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네. 또 해병대인데 웬만한 가혹행위도. 걔네는 막 입에다 개구리 먹이고 막 이러더라고. 예? 그게 신고식이야. 네. 보초를 나가면 그냥 입 벌려. 그리고 개구리나 뭐 메뚜기나 이거 입에다 이렇게 집에 놓고 어떤 애는 씹어 이런데. 그러면 살아있는 개구리는 씹어서 삼켜야 돼. 어떤 애는 그냥 뱉어 장난이야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것도 너무 싫다. 근데 해병대도 이거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심하대요. 해병대가 뭐 음식도 막 초코파이 한꺼번에 막 몇 맞아, 박스씩 맞아. 먹이고 뭐 이런 거서부터. 요즘엔 모르겠다. 근데 나랑 몇 년 차이 안 나는 밑에 애들까지도 다 그렇게 당했다거든. 예, 엄청 당했대요. 그리고 구타는 기본. 청구님 해병대 나오셨어요? 아니. 나랑 나이 차이 후배들. 그런데 그 가혹행위로 갔다는 거는 엄청난 얼마나 괴롭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징조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군대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아니면은 그 분노 조절이나 폭력 성향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네. 성추행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성추행 내가 볼 때 그렇게까지 갔으면은 아마 학대 성추행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했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여성분들도 첫 번째 팁. 남친 사귀었을 때 남친이 영창 갔거나 이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그 성향을. 예, 그 정도 관이 강하게 지배하는데도 그랬다는 것과 그렇게 약간의 위계력이 있을 이제 짬이 됐을 때도 그렇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분이 이제 복학 후 대구대학교에서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에는 또 당선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리더십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발길질로 막 구타하고 2번 이상에 걸쳐 폭행해서 결별을 통보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이 사람한테 꾸지람을 했대요.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그 사건이 학교에서 알려져가지고요. 이제 회장직도 내려놓고 동아리 회장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열받는 거죠. 열받아가지고 자신의 자존심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것이 피해자들 탓이라 원망하고 이제 부모를 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명심해야 될 게, 절대로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상대방의 인격 모독으로 깎아내리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모 씨의 살인범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다른 사람의 너무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도 그 선은 지켜야 돼요. 혼내킬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모 만화책을 봤는데, 거기서 일부 좀 실제 일어난 사건을 쓴 거예요. 한국 만화책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리도 불편하고. 근데 너무나 이제 길에서 시장에서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어떤 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모멸감을 줬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식칼을 목에다 메고, 그 사람이 또 산동네에 산 거예요. 자기한테 모멸감을 준 사람이. 네. 그냥 기어가지고 거기를 그 사람을 실제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으면.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이거 사주에도 나와 있는 일부 습관이거든요. 그거는 최대한 좀 피해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그 모멸감을 상대방을 느끼게 하는 식의 언행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럼 명 짧아지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게. 네. 그거는 정말 저는 임진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다 안 하거든요. 그 선은 좀 안 하려는 게 있는데, 좀 각 사주마다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에 딱 빗대서 하기는 그렇지만 네. 일상생활이나 뭐 회사 같은 데에서도 그럼요. 보면 네. 괜히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일 더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것만 딱 지적하고 끝내면 되는데 맞아요.
괜히 그 사람 자체를 아예 그 모멸감을 주는? 그러면서 부모 욕도 할 수도 있고 아이. 막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뭐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보통 사람이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는 꽤나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예,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야 돼요. 거기다가 약간 살해한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되게 원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아니. 주였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굉장한 치정, 맞아요. 이거잖아요. 엄청난 원한 관계가 아니면 아. 이렇게 살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나게 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사주도 풀 텐데 이 장모 씨의 사주가 되게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주예요. 아.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럼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은 이제 수일에 걸쳐서 범행 계획을 준비하고 도구들도 준비하고요. 배관공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몽키 스패너. 예. 그 다음에 공격할 칼. 그리고 자신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붕대랑 소독약까지도. 아니, 무슨, 공격하러 간 사람 메딕처럼. 저도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보고 예. 너무 뒤를 생각했다. 예. 참, 이런 것까지도 준비를 참.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량의 피를 흘릴 경우 이를 응고시킬 밀가루나 옷에 피가 묻을 경우 갈아입을 여분의 옷. 근데 그런 것까지만 보면 네. 본인이 안 걸리고 할 생각이었던 그쵸. 것처럼 보이는데 예. 또 뒤에서 하는 거 보면은 또 허술하고. 그쵸. 근데도 한동안은 안 걸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는 그럴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자신이 배관공임을 믿게 하기 위한 내용을 미리 적어둔 수첩 등이 있다. 굉장히 치밀하네. 예,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배관공으로 위장해서 피해자들 집 들어가서 내부 사정을 살피고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화장실 배관수를 도와달라면서 유인해서 머리와 얼굴 등 칼과 망치로 여러 차례 찌르고 내리쳐 살해했다. 그리고 도망치던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뒤따라가서 망치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머리, 흉부 등을 마구 찔러 아버지마저 살해한다. 굉장한 원한이네요. 이 정도면 거의 저 정도면 거의 철천지 원수지. 예, 거의 철천지 원수급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범죄나 이런 거, 범죄 심리 뭐 분석하는 거나 이런 거 좀 듣는데 예. 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 약간 정신이 이상하면 사소한 걸로도 저렇게 과잉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사소하다고 생각을 안 했겠죠.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네. 너 여자애를 이렇게 때리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에이, 근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완전 또라이라 살해를 해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치밀한 식으로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 기본 심리상. 왜냐면 그렇게 난도질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피도 많이 튀고 오히려 범죄를 더 축소시키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무시한 채 이렇게 준비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성을 그 순간에 잃을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전화 통화하면서 그때 일이 떠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심하게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근데 뭐 부모님이 나빴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 딸이 그쵸. 남자친구한테 맞고 왔는데 당연히 열받아. 네,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이제 좀 더 부모님이 현명하게 했었어야 돼. 직접 만나서 죽방을 날리든 차라리. 그게 더 나쁘지 않나요? 차라리 근데 그게 더 나아요. 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말이 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근데 나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열 받아서 전화를 뭐 할 수도 있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뭐 뭔가 당한 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전화를 해서 뭐 하려고 했던 건지가 난 되게 궁금해. 아, 부모님이요? 그 부모님이요? 그러니까 너 내 딸 마스가 열받았으니까 얘한테 그냥 욕하려고 전화 네. 한 건가? 그게 아니라 보호자들은 그래도 딸이니까 20살이 넘었더라도
애들끼리 학교에서 맞고 와도 그냥 그렇게 혼내키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쌍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의도가 그 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남자애가 있다라고 안 헤어져져.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부모가 나섰다 뭐 이거면 모르겠는데 이미 끝난 상황과 거기서 그게 의미가 있는. 그냥 내화풀이 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나? 안 되지 않나? 근데 아마 부모도 이성을 잃었겠죠. 그쵸. 네, 근데 네. 그 화풀이의 심정 화가 났으니까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격앙되게 했을 거라는 거지. 네, 맞아요. 사실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요. 그냥 똥 밟은 거고 이제 앞으로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 사실 고소를 할 상황이면 얘한테 전화할 필요 없거든. 그냥 고소 들어가면 되지. 차라리 경찰에 신고한 게 낫죠. 지금 그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전화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고소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저도 이거 들었는데 대처를 할 때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게 나온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게 그 남자가 보이는 행동 양상에 따라서 부모가 나서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서면 되게 자극해서 이런 식으로 부모님까지 변을 당하는 경우가 심리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왜냐면 결국에는 부모도 좀 기분이 격양돼서 나오니까 진짜로 막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상황이면은 진짜 경찰에 신고하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로 찾아가서 반 죽여놓든가 아예 찍소리 못하게 그거 아니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예, 상대방이 전화통화 그거 듣고 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쫄 거냐고. 그것도 네, 아니고 네. 아니면 확실하게 뭐 아버지가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네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다라는 뭐 계획이 확실히 있어서 얘기했을 때 그 남자가 그것만 듣고도 쫄아서 맞아요. 아이고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기다가 이제 이 장모 씨는 지금 회사원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형태가 아니니까 그렇지. 잃을 게 없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당연히 더 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원이거나 이러면 좀 사회적으로 잃을 게 많다 이러면 듣고 이 사람도 그냥 그랬을 텐데 지금 뭐 학생이고 이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좀 사실 보죠. 제일 탑 프라이어리티는 내 딸을 보호하는 거지 내가 열받은 거 푸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좋게 해서 얘 딸한테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게 원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분이 그 자기 딴에는 뭐 잃었다고 생각한 것 같은 게 네. 그 부모님이랑 이렇게 돼서 여자를 때린 게 알려져서 동아리 회장을 못하게 됐었대요. 맞아요. 네, 아까 근데 얘기했- 그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있겠지. 내가 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회장 못하게 됐어. 좀 명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네, 남들이 보는 눈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 자존심 세고. 네. 아무튼 뭐 이 사람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네, 그냥 네. 현명하게 대처하는 앞으로 거. 뭐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맞아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여자친구가 기다리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범행 현장에서. 오기를 기다린. 네. 오기를 기다렸는데 여자친구한테 카톡 메시지 보내서 부모님이 저 빨리 집에 와라 막 이렇게 독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딱 와서 그 사건 현장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멘붕에 빠지죠. 당연히 그 모습 보면은 전 여자친구한테 이제 뻥을 치고 부모님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시킨 대로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뻥을 친 거죠. 그러면서 자신 시킨 대로 하면은 뭐 다 요구 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모든 요구 다 들어주면서 했대요. 그러면서 막 119 신고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고 그냥 약간 성폭행도 하고 여자친구를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 여자친구가 위험 느끼고 이제 아파트 4층에서 그냥 뛰어내렸대요. 그럼 그 여자분은 산 거예요? 네. 베란다에 뛰어내려서 탈출을 했고 장모군은 그냥 범행 현장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잡혔죠. 체포됐고요.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장모군은. 근데 네. 걔도 처음부터 좀 정상은 아니었다 그쵸, 정신이 좀 그쵸. 싶은 이상한 게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사람 둘을 그렇게 죽였잖아. 네. 피 막 흐르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앉아서 냉정하게 딸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시체 둘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열이 받았다고 해도 이건 얘는 어느 순간 좀 어딘가 핀트가 좀 나간 애가 아닌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인이. 네.
충분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원한에 얼마나 격양됐느냐의 그 차이인데 만약에 뭐 나랑 친한 사람이 그냥 뭐 과실치사로 죽었어 내 실수로 그랬을 경우엔 당연히 그렇게 잘 안 되겠죠. 근데 자기가 오랫동안 계획을 한 거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좀 더 무장이 돼 있었겠죠. 멘붕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한 것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여자는 사실 사귀던 남자한테 맞고 헤어진 건데 네. 또 부모님 너무 이게 내용이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나서 미친놈 아니야 이런 다음에 왜 이놈은 왜 그랬을까 하고 그 반에 가져가서 얘기했었거든요. 저희 반분들. 그러니까 사주마다 다르고요. 기본 저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정신적으로 그게 무장이 돼 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 나가면 군인들이 다 쏴죽여도 멀쩡하잖아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일반 때는 평시에는 살인이지만 군대에서 막 다 쏴죽이고 이래도 멀쩡하다고요. 자기가 좀 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미부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을 죽인 거는 이 사람이 잘못해서라는 그런 강력한 자기의 뭔가 머릿속에 그게 있으면요. 좀 자신의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건가? 맞아요. 침착해질 수 있고 못된 뭐 나쁜 짓 살인같이 이런 거라도요. 그 정당화를 부여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원래는. 원래는 잘못된 건데도 스스로 정당화 부여하면요. 세상에 잘못된 일은 없는 거죠.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SNS 뭐 이런 거 인스타에 사진도 있고 이래서 사주 본원을 보면은 경호년 무인월 무진일주고요. 차력법이 경호년 기묘월 갑오일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주 본원에 이 무진일주 실제 자존심 굉장히 센 일주에 속해요. 거의 1, 2, 3 안에 드는 정말로 예. 그런 강한 괴강 백호의 강한 기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력법 보면은 기묘월이잖아요. 약간 군겁쟁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한몫했다라고 보죠. 좀 여자친구를 좀 극살하는 느낌의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여자친구가 약간 좀 멀리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때리기 전에 이 사람이 실제 그 여자친구 사주를 사실은 봐야지 더 얘기가 되는데 이 사주만 봤을 때는 여자친구가 좀 바람도 필 수 있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뭐 바람을 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그런 일이 좀 발생됐을 수도 있었다라고도 보죠. 비겁이 많아서 그런가요? 예. 그런 형태가. 외모가 괜찮았을 거예요. 외모가 좀 괜찮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주기 때문에 이 사주가 여자친구 외모가 좀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진짜 센 사주예요. 네. 그리고 실행 능력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사주에 월지에 인목이 있잖아요. 관이 본원에. 네. 그러니까 자기 아까 정당화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왜 관이 있으면 좀 자기 조절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예. 아,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던 얘기들 있잖아요. 정관이 어떻고 편관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주변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관 있는 사람들이 더 성냄 경우도 많아. 별 관계 없어요. 그거는. 예. 그냥 그 선을 넘겼냐 안 넘겼냐 얘기일 뿐이지 오히려 작은 거에도 관 있는 사람 더 화를 내기도 해요. 그냥 화를 내는 포인트만 다른 것 뿐이죠. 그러니까 관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만 안 건드리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더 화를 낼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러네요. 네. 관이 손상이 되면. 네, 그쵸. 자기가 그런 명예가 손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더 화를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사대운이었는데 네. 본원이 이런 영향도 있었을까요? 대운보다는 그냥 사주 본원의 본원 문제랑 자체가? 아마 그 여자친구 사주나 부모님 사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차력이 이분이라고 하니까 웃긴다. 네, 이 사람이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네. 좀 군급장제가 차력에 걸려있긴 하지만 네. 좀 흔하잖아요, 사실은. 흔하죠. 그리고 네. 본원이나 뭐 구조가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쁘지 아까 않은데. 말씀드린 게 그 이 사람의 여자친구의 사주나 그런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계된 거에서 분명히
뭐 흔히 말해서 나쁜 궁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어. 같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겠죠. 굉장히. 그러면 이 사주를 보고 이런 행동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나요? 예, 예. 그냥 가능성은 있다까지는. 만약에 예. 결혼할 사람인데요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예. 언지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 그렇진 않죠. 너무 드문 일이니까. 예, 예. 그거는 결혼할 사람이라고 가져오기 전에 자기가 걸러야지. 상담받기 전에 진짜 뭐 그런 폭력 성향이 있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기 전에 얘기해야죠. 아니면은 이 사람의 사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져온 여자의 사주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찍었겠죠. 오히려 여자분 사주가 오히려 그런 좀 서로 지지 않는 성향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사주가 있다고 해서 다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똑같은 그렇죠. 사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예.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연인 관계든 뭐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여자를 안 만났다라면 살인범이 됐을까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에서부터 좀 사람 때리고 네.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적당히 때리고 끝났겠지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꼭 살인범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성립하기 어렵죠. 그러려면 사주에 더 불상사 안 좋은 것들이 더 있거나 아니면 뭐가 더 있어야 돼요. 표현될 때는. 이런 정도에서도 폭력 성향이 있다라고 보는 사주인가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면 살인의 동기부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현상에서 살인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동기가 있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살인범 사주라 그러면 동기가 없어야 돼. 막 싸주고 댕기는 거야 그냥 막 그냥. 그냥 살인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냥 뭐 갑자기 길 가다가 그냥 묻지마 살인하고. 네, 그래야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면은 과연 그 살인을 했을까라는 얘기가. 그러면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진짜로 내가 죽을 상황인데 저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되면은 그럼 나 누구라도 살인범이 될 수 있죠. 그런 상황은. 근데 그게 요즘 시스템에서는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살인범의 사주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이 맞으신 게, 네. 저희 되게 찜찜해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 네. 게, 만약에 이 사주를 내 남자친구인데 이러고 봤으면, 좀 차라리 군급증제 걸려있긴 한데, 그냥,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네, 다 약간 터프하면서 감수성도 좀 있고, 스타일이.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더 들었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애도 있고 이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진짜 살인이라는 게 되게 모호한 게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국이니까 이렇게 칼로 죽이는 게 많잖아요. 등기를 네. 때리거나. 미국은 총으로 쏴 죽이면 과연 죄책감이 그렇게 심할까? 아, 그쵸. 그런 건 있죠. 네. 네. 스나이퍼인데 막 2km 거리에 쏴 죽였는데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갖고 있을까나 뭐 아니면 진짜 지령을 받고 한 군인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살인범이거든요. 살인자고.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진짜 살인자라고 사주에 나올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거죠. 그냥 군인 사주라고도 나오겠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도 약간 일부 군인적인 면이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정당화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정당화를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런 성향부터 되게 다각도로 분석해야죠. 근데 가장 큰 해답은 원래는 그 여기서 피해자들 사주를 보면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가장 사건에서의 이게 피해자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면 피해자 잘못이에요 이렇게 아니라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사주에서 그게 나오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해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으면 당연히 내 사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해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사건은 원래.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사주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가해자보다 그게 더 무겁게 다가오니까. 인생에서의.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 사주가 오히려 훨씬 나빴다라면요. 살인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머리가 안 되는 건가? 머리도 안 되고요. 아, 그 집착이나 이런 게 또 없고. 실행력 이런 게. 맞아요. 그냥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되게 나빴다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네. 이건 사주는 어떻습니까? 사주는 괜찮은 사주예요. 물론 뭐 살면서 아주 편하게 사는 사주는 아니지만 엄청 나쁘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살아가는 방식은 조금 설계할 수 있는 사주는 맞아요. 좀 단점들은 좀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단점들을 보이긴 하죠. 약간 안정화된 사주는 아니긴 하네요. 좀 우여곡절이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그 룸 방송에서 네. 요제프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사람 그 대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분 보면 월주에 좀 인수 같은 거는 좀 맞아요. 부족하고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부모님 것도 이 사람 봐야죠. 부모님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부모님이 분명히 좋지 않은 사주를 가졌겠죠. 아, 그래요? 네. 무조건 그렇다고 봐야 돼요. 부모님 사주가 100% 안 좋을 겁니다. 네. 이 사건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밤비님의 주변 인물들 잘 전해주세요. 조심하라고. 아유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네. 여자분이네요. 친구예요? 아 친구 아니고요. 언니네요? 네, 그 쌤이 남양 특집 하자고 하셔서 예. 저희는 또 연애 방송이고 하니까 연인 간에 뭐 벌어지는 거 없을까 하고 주변에 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면서 일단 전 없으니까 저 건 없고 제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너 없냐?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내 주변에 볼게 하고는 애들이 근데 슴슴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 사주를 한번 볼까요? 네. 기사년 무진월 을미일주의 개미시 차력법이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 신미시 본원에는 재성이 강하고 차력법에는 인수가 많네요. 네, 이분은 시간까지도 다 본인한테 네. 여쭤봐서 네. 야, 뭐 이렇게 쏠려 있어. 외모는 괜찮겠네요. 그쵸, 저도 보자마자 딱 네. 미인에 네. 네. 외모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의 부모님들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이 사주가 그렇고요. 일단 그리고 남친 사주가 본원이 병인년 신묘월 임술일주의 정미시 차력법이 병인년 임진월 신축일주의 을미시 본원이 임술일주 차력법이 신축일주네요. 네, 이분도 시간까지 다 맞아요. 네. 식상이 약간 주가 돼 있고요. 이분은 서로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20대 네. 초반부터 만나서 좀 한 6년 정도 오래 꽤 만났네요. 오래 만났는데 네. 이제 얘기해준 분도 너무 어릴 때 만나서 더 잘 못 헤어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남자가 평상시에 좀 호러머니 밑에서 좀 잘하고 이러셨었대요. 맞아요. 근데 사이가 이 남자도 좋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이가. 네. 그래서 그런지 오냐오냐 좀 잘한 느낌이 남자분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막 화가 나면 약간 주체 못하는 스타일 있잖아. 작은 걸로도 화가 나면 막 때려 부수고 갑자기 그러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막 울면서 빌고 이러니까 여자분이 계속 받아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질질 끌리면서 시간이 갔는데 여자분은 또 사주만 봐도 딱 미인 느낌에 되게 좀 똑부러지셨나 봐요. 회사 생활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남자분은 회사 생활도 특별히 못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회사에서 동료랑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생각 없이 야근하고 있고 남자 동료랑 밥을 먹고 있다고 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남자가 막 완전 때려 부수고 완전 여자분이 너무 맞아서 안 돼까지 하고 올 정도로 네. 그러셨었대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던 남자 동료분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와주니까 다른 남자가 나오니까 이 남자분이 찾아와서 화사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리면서 이 다른 그 동료분을 때려가지고 막 경찰서까지 가고 이제 뭐 그러면서 좀 떼졌다. 그러고 도와주시던 분이 이제 남자친구가 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야, 애매하다. 이분이 바람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좀
아, 그 앞에도 계속 그랬다고? 앞에 6년 동안 계속? 네, 그래서 못 헤어지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왜냐면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남자가 막 때려 부수 소리 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물어봤는데 여자분이 남자친구인데 솔직히 그리고 무서워서 잘 못 헤어지겠다고. 아,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폭력이 있었던 네, 거야? 한 5, 6년 됐다고. 5, 6년 됐는데 화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야,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맞는데 못 헤어지는 건 무서워서 못 헤어지는 네, 거야? 아니면 정 때문에 못 무서워서가 헤어지는 거야? 좀 뭐야? 있다고. 아, 진짜요? 그분의 이제 이야기는, 왜냐면 헤어지자고만 말해도 막 난리가 막 나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이제 막 잔잔한 일로 시비가 붙으면 남자가 막 핸드폰 부수고 막 옆에 있는 거 막 던지고 막 위협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아, 자기가 그렇게 하면 여자가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다는 걸 알았구나.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가서 막 무릎 ቁ고 울면서 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남자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떼어졌지?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남자분이 여자분이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식사 시간에. 근데 그러고 그것 때문에 크게 맞아서 눈에 안대를 하고 오니까 여자가? 네, 남자 동료분이 도와드리겠다, 내가 도와드리겠다라고 해서 좀 아마 막 찾아와도 이제 막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맞고 막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밤비님이 이 여성분을 잘 아세요? 아니요, 저는 한 달이 건넜어요. 한 달이 제 건넌 친구 그 남자가 네, 그걸 어떻게 막아줄까? 저도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맨날 집 앞에 같이 있는 건가? 약간 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뭐 이러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솔직히 이 여성분도 잘한 건 없어요. 왜요? 어떤 분? 이 여성분도 솔직히 짜증 많이 내고 화 많이 내는 여성분. 사주가. 네. 그러니까 뭐 이 여성분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랬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듣기에는 그 남자가 완전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런 거던데요. 그러니까 남자도 문제고 그게 남자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여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을미일주나 기사일주나 다 음일간에 예전에 네. 선생님이 여자가 맞는 경우 이런 거 얘기하실 때 네. 여자가 좀 강하면 그렇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냥 사주만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강한, 외모적으로도 강한 느낌이 안 아니에요. 들고 네, 여리게 절대로. 생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여성분은 통 크게 남자를 컨트롤을 못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 여자 사주도 되게 작은 거나 감정적으로도 되게 화를 많이 내는 스타일이에요. 이 여자도. 아, 본인도 짜증 본인도 많이 내는 스타일인데 남자도 시종일관. 시종일관. 그냥 뭐 이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화를 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 그래 잘했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그거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원에 여자는 식상이 많으면 짜증이 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식상이 본원에 구석에 밀려 있고 차력에는 사화인수가 겹쳐 있는데 네. 차력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짜증이 이 사람은 그 재성이 많잖아요. 네. 재성이 많다라는 거는 되게 사람이 감수성이 올라가거든요. 식상이랑 달라요. 다르게? 좀 다르게. 예, 그런 감수성은 다르게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그냥 좀 취하기도 많이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취한다는 뜻이 너무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재성이 많으면 우리가 되게 현실적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네. 맞아. 예. 네. 양극돼 있어요. 양극 실제로. 오히려 좀 허상을 쫓는 사람들도 재성 많은 사람들 보면 맞아요. 네. 아주 계산적이든지 아니면 아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계산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UFO 있다는 걸 되게 논리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 맞아요. 현실성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는 현실성이 있어. 근데 옆에서 볼 때 전혀 현실성 없는 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뭐 드라마를 보면서 저 재벌 남자를 난 사귈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상상도 하는 걸 그러면 실제로 감정적으로 드라마에 심취한 것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돈 많은 남자를 원하네?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둘 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사실 맞으려면은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갖든가 좀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좀 어렵죠. 반대로 이 여성분은요 무조건 자기를
그래도 오래 사귀는 이유가 무조건 보살펴주는 남자를 원해요, 또. 저도 이 사주 처음에 받아보고. 완전 강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되게 당황한 게, 막, 남자랑 싸우게 돼 있거나, 막 네. 강렬한 유형이 아니고, 차력엔 인수가 많으면 사실 자꾸 보호받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맞았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강아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개들이 그렇잖아요. 약간 주인, 뭐라고 해야 할까? 애교도 부리지만, 주인 소나기에 있으면서, 그리고 사랑을 되게 받고 싶어 하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니까, 되게 오히려 너무 그러면은, 남자가 만약에 그런 사람과 오래 사귀었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 만난 게 아니라 오래 사귀었어. 그러면 내가 이 강아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남자의 경우는. 반대로 내가 남자친구인데 이 여자랑 오래 사귀었으면 여자친구가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잘 돌봐주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개가 개라고 비유해서 그렇지만 얘가 비유해서 이 강아지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열받는 거지. 내가 그렇게 내 진짜 애견에 진짜 충성심이 강할 줄 알았는데 날 배신했어 봐요. 근데 좀, 남자 동료랑 네. 야근 중에 저녁 식사하고 있어. 이렇다고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거는. 아니, 그렇게 말을 또라이 안 아니에요? 했겠죠. 이게 건너갔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한 거지만, 그게 분명히 앞에, 이게 한 달에 건너서 들어서 그런 거지, 뭔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남녀 관계에서, 사실은. 아, 그러니까, 그 전에 행동들이,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 서로 데이트 폭력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 그냥 신경 쿨하게? 잘 안 쓰는 사람들, 그냥 별로 애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맞벌이 하면서 막 이런 느낌이면은 그런 게 없는 건데, 한쪽이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 해달라고 충성하다가 자기가 마음이 떠나거나 배신한다는 느낌 받으면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헐. 그런 식이면 헐.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남자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남자 사주도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남자 사주도 약간 그런 폭력 성향이라든가 일부 임술일주잖아요. 네. 재성을 이렇게 재고 안에 넣는 성향이 있다고요. 네. 가둬놓는. 그것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랬으니 얼마나 길들여졌겠냐 이거예요. 이 사주가.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면서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성분의 잘못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그런 사람을 그냥 만나면 돼요. 서로 그냥 질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낼 사람을. 근데 이 여성분도 그 이유가 아닌, 그냥 그냥 연인 관계에서도 여러 번 질린 것들도 많았겠죠, 사실. 지금 현재 남자친구의 사주가 있었으면 더 좋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자분은 절기거든요. 예. 절기로 바꿔보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나요? 그쵸. 의미가 있죠.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크지 않나요? 절기로 바꿔보면 정묘잖아요. 아니요. 월주가 정묘월. 네네, 맞아요. 네, 정묘월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주 크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 남자분은 좀 네. 근데 그런 안 좋은 성향? 이런 게 사주에 좀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나요? 너무 여자분이 피해자인데 너무 여자분의. 그냥 서로 궁합이 안 맞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사실은. 일부 그 성향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일부 많이 갖고 있지만, 궁합을 안 맞는 사람을 만났으니 더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약간 이런 거는 저는 둘 다 피해자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남자분은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때려야 되는데 사람을 자기 수에 틀린다고 때렸잖아요. 그게 제가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여성분도 사실은 좋게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사주를 보면요. 그러니까 좋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자기도 대처도 잘하고 매우 이렇게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근데 현재 남자친구 사주를 저는 봤을 때 네. 여자분을 좀 도와줄 맞아요.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여성분이 실제 먼저 바람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자꾸. 이 남자랑? 네. 이 여자가 좋아할 스타일 남자거든요. 이 남자가. 네. 선생님, 근데 그 원래 사귀던 남자친구는 네. 사실 사주 느낌이 좀
별로 좋은 사주는 아니지 않나요, 그분은? 그렇다고 엄청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부 폭력적인 면이 있다고 사실 다 나쁜 사주라고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진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때리고 댕겨야 돼요. 그러면 근데 둘만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두 사주에 둘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하죠. 더 정확하게 보려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나 결혼한 맞아요. 여자였을 때 그때도 가정폭력을 하는지 또 그러나? 아니면 이전에도 그런 때린 경력이 그치. 있었다든가. 그걸 보면은 뭐 더 정확하겠지만 맞아요. 근데도 추후에도 약간의 일부 성향은 있어요. 가지고 그 있는 남자가요? 건 맞아요. 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성분이 잘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졌던가 이거는 그 여성분의 문제라는 일부도 있는 거죠. 그 남자도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기는 있다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런 게 보이면 그냥 빨리 헤어지세요. 그냥 뭐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 그게 네. 사람을 때린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닌데 저도 네. 생각한 게 그 놈이 문제가 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있지 않아? 네. 그게 한 번 했으면 다음에 바로 헤어져야지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어. 했어요. 왜 못 헤어졌지 했는데 근데 저도 봤을 때 사주 느낌이 여자분이 결단력이 있으시다든지 막 잘 뿌리친다든지 이런 유형은 또 아니시지 근데 않으세요? 그게 더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미 폭력이 들어갔으면 마음이 자기가 떠나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서 딴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면 헤어지는 것도 깔끔하게 안 한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게 근데 문제긴 하죠. 네. 아우. 그러니까 제 생각엔 솔직히 말해서 이 여성분이 이 남자한테 마음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전에도.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도 약간 촉이 있었던 뭔가 거고. 촉이 온 거지, 사실은요. 네. 그리고 원래 남자친구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면은 받아주고 막 이렇게 계속 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 아이, 근데 저는 이제 남자 욕을 더 해주세요. 근데 왜냐면 이건 누구 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욕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왜냐면 누구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현명한 대처법을 가르쳐 이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위를성을 얘기하는 네, 게 네. 아니잖아. 이게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맞아요.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이지. 이건 나쁜 놈, 이거는 착한 놈, 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갈라야 되는 거고 그치. 이제 네. 폭행죄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자가 나쁜 놈이지 때렸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거고. 이제 맞아요. 우리는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이 여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한의학과 비슷하고 양약이 아니다. 예, 예. 수술로 제거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네. 거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게 없어. 맞아요. 그냥 누가 봐도 5분이면 끝난 얘기는 걸 뭐해. 못하러 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하게 사주를 보면서 네. 근데 100% 있었어요. 이 여자도 마음이. 무조건 있을 만한 사주예요, 남자가. 지금 새 남친이. 불러주세요. 네, 사주 본원이 신민년 병신월 무오일주고요. 차력법이 신민년 정유월 병신일주. 시간도 맞아요, 이분도. 본원이 정유시고 차력은. 저한테 시를 안 불러주셨어요. 그랬어요? 네. 본원은 신유시고 차력은 정유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력법 쪽에 재성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본원 보면은 무오일주에 인수도 나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딱 봤을 때요, 좀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분이 봤을 때. 자기가 이제, 또 비유를 해서, 그렇지만 강아지 입장에서, 내가 딱 강아지인데, 약간 좀 거칠게 생긴 주인보다 내가 골라야 되면 주인을, 좀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이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식상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더 잘 챙겨주고 그럴까요? 그렇기도 하고, 재성이 차력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부드러운 성향을 갖고요, 서로 대화도 잘 맞고 이래요. 이 여성분은 본원에 재성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작은 감성적인 부분이 아마 대화하면서 좀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뭐 더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잘 찾아갔네. 잘 찾아간 거죠. 예. 오히려 운이 좋아지려 그러니까 찾아간 근데 거지. 저도 생각한 게 지금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남자친구분은 네. 사주가 좀 편안한, 저도 편안하게 꾸며져 있고 여자분이 네. 대운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랬나 하고. 그쵸. 근데 이 남자분이 지금 새 남자친구는 좀 바람기도 있어요. 네. 네. 지금 아직 만나고 계시대요. 네. 겁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비겁이. 그런 것도 있고 차려법 쪽의 일주라든가 본원의 약간 뭐 무호일주 이런 성향들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발현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잘생겼나? 잘생겼을 거예요. 네. 잘생겼으면 다 바람기 있는 거지. 그쵸? 그렇긴 하지만 이거 사주 볼 필요 없어. 잘생겼니? 잘생겼는데 바람기 있을 거야. 근데 딱 보면 잘생겼는데 말도 잘하고 부드럽고 이러면 바람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 말 잘 들어주고 다정다감하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들으면서 생각한 게 다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의 이상형이면 네. 그거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잘생기고 말을 더듬는 애를 만나요. 맞아요. 말도 아 근데 안 그래도 주변에서 네. 얼굴감 못하는 사람을 만나 이렇게 그래. 잘생겼는데 아니면 잘생겼는데 옷을 되게 못 입는 애.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꾸며주면 되니까. 그치. 근데 안 꾸며져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되더라고. 보면은 그 옷 못 입는 건 안 고쳐지더라. 안 고쳐져요. 그거. 네. 불치병인가 봐. 사주에도 나와 있어요. 옷 못 입는 거는 패션 감각이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자든 남자든 안 고쳐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친구분이네요. 이것도 제 친구의 네. 뭐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주 본원이 임신년, 신해월, 을미일주. 차력법이 임신년, 임자월, 무오일주네요. 차력법에 재성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재성이 많이 나와 있으면 좀 불안한 면들이 있어요. 이 사주는 좀 위험하네요. 많이 위험하네. 이혼수도 높네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이 사주를 제 친구가 예쁘긴 하네요. 네, 보내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랑 생일이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제 친구는 아직 그런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이 친구는 있어서 저도 이거는 되게 뭐 한 번 있었던 거야? 아니면 자주 그런 거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이제 좀 되게 잘해주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출장 갈 때 카드 주면서 성형하고 싶은 데 있으면 성형하고 있어 이러고 갔다 오는 스타일이었대요.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그 카드로?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싸움이 붙으면 네. 되게 막 난리가 나고 막 부수고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남자가요? 네, 그래서 회사에 있는데 뭐 언쟁이 좀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 뭐뭐야 들어봐 이러더니 갑자기 막 집에 우당탕 막 부수는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취집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네, 여자친구 자취집에서 통화하다가 화가 난다고 거기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여자가 집에 가보니까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는데 뭐 강아지 이름이 밤비라고 하면 네. 밤비야 이렇게 부르면서 들어갔는데 네. 걔가 싱크대 밑에서 막 후덜덜 떨고 있더래요. 근데 그러고 또 2차전이 시작됐겠죠? 막 싸우다가 오빠 이럴 거면 내가 나가 죽을까? 막 이렇게 하니까 남자친구가 너 죽으면 네 개는 누가 길러라고 이러면서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남자가 걔를 위협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네. 남양 특집이라서 네. 이 여자분도 사주가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문제가? 이 여성분도 성격이 예. 만만치 않아요. 다 지금 자기가 당한 것만 얘기해서 그러지. 제가 봤을 때 이 사주도 성격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몰라요. 아는 사이가 아니라서. 이 사주도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주 이혼할 가능성 되게 높고요. 그래요? 예. 외모도 되게 예뻐요. 이 사주가. 그래서 네, 맞아요. 사진 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 아까 말한 패션 센스도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약간 바람도 피고 좀 이룰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사실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는 사주들의 특성이 연애를 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걔중에 또라이도 걸리기도 하는 거야.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이 여성분은 외모도 예뻐가지고 그냥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사주 꾸며져 있는 보이니까. 느낌이 남자 보는 눈이 좀 없는 스타일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 만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좀 이제 경험적으로 좀 그런데 이런 사주들의 특성인데 어렸을 때는 이상한 놈들 많이 만나요. 외모까지 예쁘고 이러면 많이 좀 순진하게 그렇게 만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쁜 애한테 그때 하려고 했었으면 남자애들이 엄청 적극적이고 뭐 엄청 막 하는 애들이. 근데 저도 들어보고 조금 이상했던 게 이게 대학 때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카드를 주고 남자친구가 성형하고 싶은 데 있으면 해 그랬다 그래서 그거부터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정상적인 남자친구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주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안 사귀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게 그쵸. 남자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사람을 안 사귀어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이상한 사람이랑 사귀면 누구라도 당연히 당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리고 연애 횟수가 당연히 많아지면은 이상한 사람이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들도 그런 얘기하고 잘생긴 남자분들도 그런 얘기해. 이상한 여자 많이 만났다. 맞아. 네, 그냥 배부른 소리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많이 하면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사주 처음 배울 때쯤에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분이 처음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맞고 이제 지내다가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팔자가 뭐 어떠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사주라는 거를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나 봐 알 수도 이렇게 있죠. 생각했는데 근데 쭉 배우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성격적인 흠이 없는 사주가 좀 없잖아요. 다 조금씩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사주에 아까 말한 그 반비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자분 사주는 정말 수치가 꼭대기에 차 있는 거의 100% 일어나는 게 있고요. 친구들 뭐 첫 번째 말했던 그 여자분은 네. 수치가 한 반 정도? 50 정도.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연애 정도로 대신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이제 또 추후에 그걸 경험하고 나서 결혼했을 때는 그걸 실패를 바탕으로 그런 사람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수치가 일반 사람들은 더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한 10% 정도? 진짜로 한 10명 사귀어서 한 명 쓰레기 만나고 이런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는. 근데 문제는 결혼해서도 그러고 이혼해서 또 재혼해서도 그러고 또 그렇다는 건 거의 뭐 100%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 다.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되게 있지 않아요? 그쵸? 사주 관련해서. 그쵸. 그러면 한번 의심해봐야죠. 내가 문제인가? 난가? 아니면은 나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놈들만 만나는 건가? 그런 건가? 진짜 내 운명이 문제인가? 한번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진짜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재수없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쵸. 많이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예쁘신 분들이거나 젊었을 때 연애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를 약간 대수롭지 않게 네, 맞아요. 넘긴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성이지 뭐 이게 운명적으로 맞아요. 평생 이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다는 거죠. 배우자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쵸. 네. 그러니까 다들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주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건가라는 걱정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궁합을 보고 일부 좀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첫 번째 사람, 새 남친은 그럴 성향은 아예 없어요. 폭력 성향은. 그쵸. 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고 궁합을 맞추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눈을 키우든가 제대로 만나든가. 근데 중요한 건 진짜로 결혼했을 경우가 진짜 큰 문제예요. 그거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향의 배우자를 만났으면서 또 자녀까지도 아버지의 유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모로 진짜 내 삶이 그치. 정말. 그 애들도 그걸 보고 커야 되잖아. 맞아요. 애들도 보고 엄마 크고. 때리고 이러는 거를. 맞아요. 그리고 아이 사주에도 그게 다 투영돼서 나오면은 내 인생도 나빠지는 걸로. 그치. 다 물고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게 나쁘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제가. 심각해졌네. 네, 그러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예. 야, 좋은 경험했다. 젊었을 때. 예, 이 정도면. 장모 씨처럼 이런 사건 안 벌어진 건 정말. 하지 마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1부.
네. 원래 진짜 남량은 뒤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쵸. 예. 네. 진정한 이제 뭐 살인 사건의 뭐 이제 이야기들이 줄줄이 연쇄살인마. 나오는데. 예. 이거는 저희가 다음 연애 방송 2부 시간에 하고 초대 손님도 해야 되나? 초대 게스트? 있으면 좋죠. 예. 좀 이런 쪽에 통달했거나 아니면 함정 한번 불러주세요. 탐정이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탈출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거나 예,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각도로 또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오늘 너무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엔 네. 더 소름 돋는 무서운 네.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